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꺾일 만한 분위기가 생기면 이제는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실적 덕분에 들썩였던 아마존이나 메타가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계할 만한 점은 이제 글로벌 IB들도 과도한 상승을 경계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스콜 러브너에 따르면 2월에는 주식 해지를 늘리라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이번 주에는 소비재들에 대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빅테크들에 쏠려 있지는 않은지 이 기업들의 실적들을 체크해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의 소비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는 한 주인데요. 명절 전에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한 주간의 전략 모닝쇼에서 가장 먼저 챙겨가 보시죠.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있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시에 실업률을 보시면 3.7%를 기록하게 되면서 신규 고용이 35만 건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함께 12월과 좀 비슷한 수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고용이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기록하게 되면서 비농업 고용지수 이렇게 35만 3천 건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과열 시장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35만 3천 건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월가의 전망치가 18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2월에 고용 건수 수정치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점이 이번 지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미국의 실업률 자체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됐는데요.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도 강세를 보이면서 평균 시간당 소득 자체가 0.6%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지표가 탄탄하게 나오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과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자체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19.5%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20%를 하회하는 모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현지 시간으로 3일 예멘에 주둔한 후티 반군 목표물 36곳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영 연합군은 이날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온 무기 저장 시설이나 미사일 시스템, 발사대와 기타 역량을 타격했다고 하는데요. 전날인 2일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란과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이후에 연이은 공격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멘 공습은 요르단의 전초기지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이 3명 정도 사망하게 된 것에 따라서 군사 보복 작전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의 기지에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라면서 비난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아울러 이란과 연계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과 군함을 정기적으로 표적 삼자 이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반격을 해오는 모습들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후티 반군 측에서는 계속해서 보복을 시사하면서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도 역시나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요르단에서 이 미군이 친이란 민병대 공격에 사망한 데에 따른 보복 공격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렇게 후티 반군과 또 미역 연합군 이런 대치 구도 자체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동에서의 이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소식 살펴보실까요?
미국이 유럽에 이어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침체한 중국 경제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에 따르면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싱크탱크 주최의 간담회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위치나 차량 그리고 차량 주변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이러한 정보가 중국에 보내지는 것을 바라냐라면서 반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 일부 상품에 대해서 더 무거운 수입 관세를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미국은 지난해 현재 공급망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중국에서 제조된 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수 없게 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산 부품을 쓴 미국의 자동차 모델은 자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든지 혹은 절반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입세 인상까지 고려한다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의 무역 장벽을 현재 강화하고 있죠.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간 이유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될지 혹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추가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미중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개별 종목들 2차 전지 쪽으로도 물론 보시겠지만요. 그 외에도 시장과 관련된 소식으로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